부동산 시장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없다. 네. 금리가 이제는 점점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웬걸 최근에 또 올라가요. 이 와중에 역대급 매물이 쌓였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이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요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였습니다. 사실 매물에 대한 정보는 예전부터 뭐 쌓인 정보가 아니라서 사실 매물 데이터는 네. 2020년 정도부터 서비스가 됐죠. 제 기억으로는. 근데 매물 수 체킹하는 게 아실에서 이게 2020년부터 아마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옛날에 과거 데이터가 없긴 하죠. 최근 네. 3년이 최대고. 그렇죠. 그 기준으로 보면 최고치입니다. 최근 3년간 매도 물량. 네, 아파트 매도 물량 이제 일자별로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월 평균으로 다 잡았습니다. 자, 여기가 몇 년 작년인가요? 3년 전이죠. 2020년 10월. 2020년. 네, 2020년 10월부터 여기 21년, 22년. 네, 그리고 23년까지 쭉 보면 늘 한 4만에서 5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네, 22년 초부터죠. 22년 초부터 매물이 막 급격하게 올라갔죠. 오, 거의 2배. 거의 2배. 네, 거의 2배. 폭등 때 뭐 금리 갑자기 튀고 하면서 급등을 했죠. 작년 1월부터 급격하게 매물이 늘었다가 하반기에 급격하게 줄어서 그쵸. 네, 올 초에는 최저점까지 한번 찍었네요. 그러니까 단기 우리가 최저점. 이 얘기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매물이 줄고 있다. 네. 줄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이 조금 아직은 차가운데 네. 매물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하긴 했죠. 하지만 급격하게 뭔가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올 초부터 다시 매물이 막 겁나게 쌓입니다. 이게 반등. 네. 반등과 함께 매물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네, 반등과 함께 엄청 늘어나 그 버렸어요. 5만 개였던 게 네. 7만 5천 개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급매들이 나와 있었다가 그게 다 소진이 되고 이제는 뭐 정상 매물이라고 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정상 매물들이 막 나오는 거죠. 나 이참에 한번 팔아볼까? 이런 매물들, 그런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래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74,000개 이 정도면 역대급 맞습니다. 근데 봐봐요. 매물이 네. 7만 개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 지금 거래량이 월 거래량이 네. 3,4천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4천 개라고 쳐도 20개월 필요하네요. 네, 20개월. 그러니까 20개월이면 나가리네, 나가리야. 너무 많은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데 저 중에 또 계속 매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지금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도 사실 너무 작아, 그렇죠? 너무 거래량이 네. 늘긴 늘었지만 우리가 이제 요 때는 1천 개보다 또 저죠. 그렇죠. 작년에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늘어나겠지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전년도 21년도가 네, 21년도가 뭐 최근 10년치 평균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 한 6, 7천 정도 되죠. 그렇죠. 내심 기대를 했는데 평균. 네, 올해 1, 2월부터는 좀 그런 기미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거래가 또 급감을 했습니다.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바로 샥 매물이 일단 엄청나게 쌓여서 하늘 끝까지 올라버려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 역전세로 막 힘들었던 사람들이 거래가 좀 되니까 나도 이렇게 하다가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나도가 지금 74,000개. 그치. 근데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는 진짜 일부. 별로 없다. 그죠. 지금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거래 안 되는 이유가 실거래가하고 최근 실거래가와 매도 호가와의 괴리, 그러니까 갭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실거래가와 호가의 괴리. 예, 괴리, 그 차이.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죠. 예.
근데 지금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내려오는 매물들도 꽤 보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돼. 더 싸게 사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전세로 살란다 이런 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당분간 이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원래 10월부터는 거래에 성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거래가 안 된다. 오히려 네. 줄어든 거 같죠? 거래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한창 여름에 네. 그래도 한 4천 가까이 나오던 때보다는 음. 약간 지금은 아직 이제 통계 데이터가 아직은 없지만 네, 지금은 약간- 8월까지밖에 없어서 약간 줄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느낌상으로 좀 줄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제가 봐도 죽은 것 같아요. 일단 단순히 그냥 8월까지 나온 거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최근 10년이 한 63만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그거보다는 못 미치는 거죠.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MM입니까? 에? 일단 넘어가죠. 지금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가 이유. 이유. 이유와 상황 네, 이런 거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막 되려면 적어도 뭔가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정부에서 보금자리 특례와 더불어서 보금자리 특례? 죄송합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 론. 네, 요거 있었는데 이게 금리가 나쁘지 않았죠. 4%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도- 좋았던 게 소득 기준과 네. 소득 기준이 없었고 음. 주택 기준이 9억까지. 9억까지. 예. 거래가 기준으로 9억까지 해주니까 나쁘지 않았어. 개꿀. 이거 네. 저희가 이거는 진짜 무조건 받으셔라. 이거- 얘기했었죠. 조건 되면 받아야 된다. 네. 정부에서 혜택 주는 거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일단 정부에서 뭔가 조건을 걸고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만 해주겠습니다 하는 거는 혜택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아무나 하세요 하면 이거는 혜택 아니야. 하지 말고. 그렇지. 이거는 어찌됐든 뭐 기준을 이렇게 막 달아놨잖아요. 이거는 혜택이에요. 우리가 대출 낼 때 많이 쓰는 게 코픽스 금리잖아요. 코픽스 2021년에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죠? 21년에 와 이게 몇 프로인가요? 거의 뭐한 한 1%대 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도 예, 되네요, 1%? 예. 와, 돌아가고 싶다, 그죠? 와 이때 근데 그때부터 뭐 다 오를 거라고 예상은 했죠. 근데 급격하게 막 22년 초부터 좀 오른다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1%에서 4.3%. 와, 이건 그러면 4배? 대출 이자만 놓고 보면 4배, 그죠? 4배. 원리금까지 포함하면 4배보다 좀 안 되긴 하겠네요. 와, 근데 이게- 이자가 4배면 와, 이거는 뭐 생활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받는 이자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 가상금리가 가상금리. 있으니까 네. 실제 가상금리가 4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가상금리가 예전에는 뭐 2% 중반 뭐 이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가상금리가 많이 내리긴 했어요. 가상금리가 한 1.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 4.34%일 때 1.5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6%? 5.8이에요. 네. 6% 거의 6% 되는 거죠. 그때 2.5%에서 그쵸. 그러면 6% 가까이 2배 돼버리니까 2배 이상 되니까 이 집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이게 단기간. 이게 단기간. 1년 4개월 네. 만에 맥스를 찍습니다. 네. 근데 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금매들이 너무 많아서 금매는 진짜 많이 쌌죠. 일단 그쵸. 이런 금리 다 때려치고라도 너무 싸니까 할인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했어. 그리고 금리가 이제는 점점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웬걸 최근에 또 올라가요. 3.8 오늘 기준으로 사실 이거는 코픽스는 뭐 매일매일 변동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어찌됐든 최근이 3.8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가상금리 1.5 갖다 붙이면 5% 넘잖아요. 그 최근에 다시 주택담보대출 6, 7% 시대가 다시 열렸다 뭐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요거는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주담대 금리가 나오긴 하거든요. 최저, 최고 이렇게 나오는데 5%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또 부담되죠. 특례보금자리론이 4%대였는데 그때도 4%가 뭐 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였어.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5%가 넘죠. 그럼 부담된다.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거래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쭉쭉쭉쭉쭉 오르다가 아까 코피스 금리 고점 찍듯이 얘도 고점을 찍었어요. 4.655네요. 와 이것도 3배네. 네, 3배. 네, 채권 투자한 사람들이 뭐 죽어나는 거죠. 하한가를 몇 번 맞은 거잖아. 근데 다시 찔끔찔끔 오르더니 내렸다가 다시 오르더니 4.259 오늘자 기준으로 4.259입니다. 근데 내려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일단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죠.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미국.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억지로 좀 시장 금리를 누르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정부 국채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한전 같은 큰 규모의 회사들이 그 공기업들이 찍어내야 되는 채권들이 있는데 얘를 계속 찍어버리면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은행도 누르고 뭐도 누르고 했는데 지금은 에라 모르겠다 은행도 한번 찍어봐라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금리로 봐도 부동산 시장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네. 전쟁도 나잖아. 위드 코로나를 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푸틴 형아가 우크라이나 한 대 때려버리고 그죠. 큰일 났는데 에이 그래도 금방 끝나겠지. 전쟁 금방 끝날 거야. 근데 또 터졌어.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전쟁. 그리고 갑자기 팔레스타인이 아니죠. 사실은 하마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마스 얘네들 뭐 빡 돌아가지고 뭔 놈의 미사일을 어디서 그렇게 샀는지 확 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빡 돌았잖아요 지금. 빡 돌았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자국민이 죽은 적이 없다며 얘네들 뭐 초토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거 전쟁 또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이 하마스 이런 애들은 게릴라전을 하잖아요. 숨어. 초토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또 오래 가겠죠. 얘네들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또 막 옆에 이제 이란, 시리아 뭐 이런 애들 우리 또 하마스 얘네들 뭐 나쁜 애들이라도 우리 동포, 우리 친구 해버리면 이렇게 난리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전쟁이 나면은 지금 막 미국에서 뭐 전쟁 채권을 발행한대 뭐 이러니까 또 금리 오르죠. 또 금리 오르죠. 그다음에 뭐 전쟁 나면은 뭐 기름값 가만히 있겠어요? 네. 기름값도 오를 수 있고 이미 뭐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기름이 오르면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다 오르지. 다 오릅니다. 기름이 오르면 하다못해 농산물 가격도 다 오릅니다. 그쵸. 농산물 가격이 뭐랑 가장 연동되는지 아십니까? 기름값입니다. 기름.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뭐 농사 지을 때 기름을 떼서 아니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100%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휘발유를 100%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바이오 팜유 같은 바이오유 그러니까 옥수수 기름이죠. 네. 이런 거를 섞어서 써요. 일반적으로는 10% 정도 섞어서 쓰는데 근데 기름값이 올라봐. 그러면 옥수수 짜서 더 넣어. 그러면 원유 80에 옥수수 기름 20% 이렇게 들어가면 옥수수 값이 올라가겠죠. 아, 그죠. 네. 옥수수 값이 올라가면 옥수수는 누가 먹어요? 돼지들이 먹잖아. 그러니까 옥수수를 우리 팝콘으로 먹는 거 얼마 안 돼. 전부 다 그 사료로 먹는단 말이야. 아,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면은 기름값이 오르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결국엔 사료값이 올라가죠. 사료값이 올라가면 사료값이 올라가면 뭐 돼지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돼지, 소 다 올라가죠. 이게 옥수수만 올라갑니까? 아니죠. 옥수수 값이 많이 오르면 또 대체재를 찾잖아요. 대두. 그치. 대두도 전부 다 사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치.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뭐 우리 발전하는데 뭐 그 화력 발전이 아직도 메인이니까 뭐 전기세가 올라가서 문제가 된다 당연하고 안 올라가는 게 없다니까. 먹는 것까지 골 때리는 게 그동안 진정되고 있었던 이 물가가 그러니까 이 물가가 다시 칠라고 다시 터치할 수 있다니까. 지금 겨우 4%까지 내려왔는데 미국 물가 지금 뒤져. 겨우 이제 4%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5% 6% 가면 우리 또 파월 형님께서 잠깐 이러면 안 돼 하고 지금 금리 더 올린 이거 없어도 지금 물가 내려가고 있는 중에도 올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값. 그 선물이 마이너스 했던 거 기억나죠? 와, 그때 마이너스. 네, 그때 기름 분명히 내가 사고 싶었는데 집으로 배달 올까봐 못 샀거든요. 근데 그때 마이너스 쳤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3년 전 딱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하늘 높이 올라서 100불 넘었었죠. 그러고는 계속 하락세였어. 이제 좀 뭐 좀 진정됐죠. 네. 물가도 잡히고. 이거는 그냥 뭐 감산 이런 거는 안 해요. 우리 사우디가 감산 이런 건 안 해. 싫어. 그런 거 안 해. 그러고 사실 지금 웃고 있는 거는 사우디밖에 없어. 오케이 하고는 기름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 터지면서 확 올라왔어요. 그죠. 이게 안정적으로 되다가 갑자기 확 뛰었죠. 그렇죠. 지금 83불. 네, 83불. 근데 이게 더 내려갈 거 같아요?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견해가 한 반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기름값이 오르면 다 오른다. 모든 물가를 다 터치하기 때문에 다 오른다. 그러면 금리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 파월 씨께서 금리 올리겠죠. 물가 잡으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와중에 역대급 매물이 쌓였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후달달. 네, 후달달이죠. 저도 올 하반기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 10월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좀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매물이 쌓였어.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는 폭락 방송인가요? 하락론자? 우리죠. 우리는 하락론자들도 아니고 상승론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논리론자.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개가 논리론자야? 네, 논리가 중요하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투자자. 투자자. 정말 이러다가 부동산 급락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물이 쌓이면 누가 급하죠? 급한 사람은 항상 매도자가 급합니다. 그죠. 매도를 할 이유가 있잖아요. 매도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매수는 안 해도 되거든요. 전세로 살 수도 있고 뭐 옵션들이 더 있어요. 근데 매도자는 잘 살고 있는 집에서 왜 매도를 하려고 할까? 이유가 있는 거지.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매도자가 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매도자가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매도자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쫄리는 사람이 지는 건데. 결국엔 쫄린 사람이 매도자인 거지. 돈 필요한 사람. 돈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돈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쫄리겠죠. 그러면 또 금매가 튀어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거래 안 되고 물량이 쌓여가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금매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유튜브를 딱 틀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오르다가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이거보다 기울기가 훨씬 급하죠. 30% 네. 30%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반등을 했어.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서울은 정말 유명 단지들은 전고점 대비 거의 한 90% 수준까지 오른 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뚫지를 못했지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매물이 쌓이니까 그 시장이 조용해지니까 네. 이제 더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거요? 근거는 이거던데 매물 쌓였다. 역전세가 심화됐다. 네. 이게 그거던데 핵심 네. 이유던데. 그러니까 근데 매물이 쌓이면 무조건 급락을 하나요? 이거는 논리도 안 맞는데. 네, 여하튼 지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좋은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있어. 다행인 게 뭐죠? 다행인 게 뭐죠?